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임대차법의 단계적 폐지,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1호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인데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죠. 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편 방향을 보겠습니다. 뭔가 완화될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어떤 걸 어느 정도 단계까지 그리고 무엇부터 할지는 약간 미지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이제 폐지론도 나오고 있고, 단계적인 축소론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인수위가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임대차 3법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계약갱신 요구권과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회에 한해서 2년 전세를 놓고 나서 한 번 더 2년을 요구하게 되면은 임대인이 실거주가 아닌 이상 거절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은 인상할 때 5% 미만으로 인상을 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이제 매매에 있었었던 거래가 되게 되면 구청에 신고를 하는 제도를 전월세까지 확대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작년 21년 6월 달에 시행은 됐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법 통과된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7월 말, 8월 초부터 시행이 됐고 전월세 신고제는 1년 뒤인 21년 6월 달에 시행됐는데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5월 31일까지는 해도 신고는 해야 되나 하지 않아도 어떠한 특별한 페널티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일단 유지는 할 것으로 보여지나 계도 기간,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있는 계도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러나 5% 인상이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전세가 이중 가격 현상이라든가 전세가 폭등으로 인한 매매가의 어떤 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완책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이냐? 폐지가 당장 되긴 힘들죠. 왜냐하면은 지금 차기 정부가 행정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입법부인 국회는 여소야대의 지금 형국이기 때문에 당장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재계약 시 집주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액 전세 세입자 등 일부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 가능성. 이거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가격 안정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집이 없어서 그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집이 없고 또 전세 가격이 안정되지 않게 되면은 주거 불안으로 인해서 정주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어떤 그 전세값을 안정화시키는 제도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집이 없어서 전세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고소득 어떤 그 고액 전세를 갈 수 있는 분들, 즉 내 집 마련을 여력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그냥 개인적 사정으로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것들은 순차적 폐지하는데 당장 일괄 폐지가 안 되는 것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강압적으로 인상을 시키고 강압적으로 5%를 제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결국은 다 폐지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집주인 인센티브하는 해서 그 전월세 가격 안정시키자가 뭐예요? 그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현재 유명무실해졌고 대부분의 어떤 그 혜택을 주는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의무만 지워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전세 불안에 또 기여를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정책을 잘못 쓰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활론, 그 다음에 집주인 인센티브론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고 거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죠. 자, 윤석열 당선인 측의 주요 발언은 매매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당연하죠.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가가 상승하는 거고, 매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가는 따라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라 매매를 잡기 위해서는 전세가가 선행돼서 잡아야지만 매매가도 잡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신 거고요. 임대차 3법의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인수이고. 자, 밑에 거 볼게요. 자, 그 다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재건축 등의 민간 공급 규제인데, 자,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가중치 낮추는 등의 규제 완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이거는 이제 국회법을 통과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구조 안전성이라는 것은 연한이 30년이 되더라도 사실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무너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구조적으로는 안전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면은 점수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점수를 받지 못하죠. 불안해야지만 구조가 안 좋아야지만 점수가 높게 받는데 30년 됐다고 뭐 무너질 집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조 안전성 측면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니까 재건축을 전체적으로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는데 이 수치를 예전만큼 다시 환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성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환경 같은 것들, 녹물 나오냐, 주차가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 뭐 벽에 금이 갔니,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가중치를 높여버리게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나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과 대상을 축소를 하고요. 지금 부과 대상은 3천만 원만 넘어가게 되면 전부 걷기 시작해서 1억 천 넘어가게 되면 50%까지 부과가 되잖아요. 3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10% 부과. 그 다음에 5천 넘어가면 20% 부과, 뭐 7천 넘어가면 30%, 9천 넘어가면 40%, 1억 천 넘어가는 이득금에 대해서는 50% 정부와 내가 반반 나눠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건데, 그러한 부과 대상을 3천이 아니라 뭐 2억이든 뭐 2억 5천이든 그러면 내가 재건축을 통해서 2억을 벌었다. 너 다 가져옵니다. 그러나 뭐 한 4억 정도 됐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만 뺏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부과율도 10에서 50% 부과된 것들을 뭐 5에서 25%든 뭐 10에서 30%든 이런 식으로 낮추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용적률 이 부분 많이 나왔죠. 공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 삶의 질은 떨어지고 약간은 뭐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일부 도심, 경제 중심 도시에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집값을 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좀 안 들어오더라도 집값이 안정되는 게 더 사회적 합의가 크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만 용적률 500%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했을 때 이 용적률 500% 누군 주고 누군 안 줘야 되는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교통 문제라든가 인프라 구성 문제라든가 현실적인 제약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분양가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건축비나 토지비를 현실화, 지금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거의 원가 수준보다 아니면 그 이하만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손실 보는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런 현실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 비용이나 토지 비용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보는 거는 현 정부에서 뭐 세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만, 지금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론 내지는 단계적인 축소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건축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라든가 초과이득 환수 제도 이런 것들의 부분, 또 공급 부분에서는 용적률 상향 이런 게 대해서 꾸준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부분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종부세에 대한 인상분, 자,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하는, 어차피 종부세가 이중과세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에서 종부세에 합산되는 부분은 종부세 계산한 다음에 차감을 해주고 좀 복잡한 세원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것 없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거, 이거는 저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도세는 뭐 그냥 영구적으로 폐지해도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시적으로라도 낮춰줘야 지금 뭐 70% 80% 내고 누가 팔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반 과세를 한다거나 중과세만 잠깐 폐지해 주더라도 당연히 매물을 내놓게 되고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사실상 폐지가 된 수준인데 아파트는 받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없다 보니까 하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형 아파트 같은 것들, 지금 전용 60제곱미터 기준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활을 시키고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차 물량 공급 활용, 이건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가격이 잡혀야지만 매매가가 잡힐 수 있는데 전세 가격이 잡히기 위해서는 공급 물량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전세 물량 공급을 확연하게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대차 3법은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고 공급 물량은 없는데 당연히 수요는 넘쳐나니까 기존의 세입자들은 가만히 있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집이 없고 이런 가격이 올라가고 이중화 가격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대차 3법은 폐지하고 그 다음에 등록임대사업자는 열어줘서 더 많은 전세 공급 물량이 나타나주면은 전세 가격 안정화 플러스 매매 가격 안정화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입이 아플 정도로 그냥 지난 수년간 수도 없이 얘기한 건데 이제 드디어 차기 정부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지금 2030년에서 35년까지 아파트는 30년, 단독주택은 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인상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포인트로 한 뭐 16%, 18% 이렇게 올리잖아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 그래도 지금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장 가격 대비 공시 가격의 비율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 내외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20%포인트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거의 매년 공시가격을 15%에서 18% 매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지요. 세금 내다 허리 다 쉬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 내는 거 부분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가만히 있습니까? 임차인한테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열심히 모아서 나라만 배불려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국민들 잘 살라고 만들어줬더니 나라만 배가 부르고 국민들은 가난한 조선시대 왕족도 아니고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물론 매매가가 올라가면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으나 어느 정도 속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인상 목표치도 90%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변화 방향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변화 방향을 보십시오. 저를 포함한 시장 전문가들이 굉장히 그동안 끊임없이 얘기했었던 것이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이렇게 해야 오히려 시장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이제 하는 걸 보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세요. 지금과 같은 어떤 폭등 이런 것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재개발 재건축으로 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값을 자극시킬 염려는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시자고요. 우리 1, 2년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어떤 그런 신호를 사회에 주게 되면은 매수자들도 좀 안심을 하게 되고 연끌족들도 사라지게 되고 실제로 공급이 꾸준하게 늘어나게 되면은 시장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풀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은 필연적이고 과도기적으로 반드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 단기적으로 집값 올라가는 거 못 참겠다고 또 규제가 하게 되면은 또 장기적으로 상승 사이클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긴 안목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집값 안정 그리고 사회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